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독립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모아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독립형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얘기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독립형 시험이 뭐다? 30분 동안 에세이 쓰는 거야, 너의 의견을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두 번째는 문제 유형 얘기도 했었죠. 찬반형, 비교형 또는 선택형, 그다음에 삼지선다 이런 게 있다 말씀드렸고요. 에세이 구조도 말씀드렸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지는데 본론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써야 된다라고 아이디어 두 개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 주제에서 벗어나는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너무 오버해서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전략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구조 파악 익히고 아이디어 내는 방법 익힌 다음에 이제 에세이를 잘 활용하는 방법까지 해서 제가 3단 전략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더 구체적인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를 쓰는 것보다 일단 선행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작을 하시는 것보다 일단 선행시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디어를 잘 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쓸 말이 없으면 시험장 가서 아무리 내가 영타를 빨리 쓰고 영작을 잘해도 소용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아이디어를 좀 잘 내는 방법, 요거를 오늘부터 한 이틀 동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브레인스토밍이 뭐냐면 브레인, 뇌, 그죠? 스토밍, 폭풍, 뇌 폭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다가 폭풍을 일으켜갖고 내가 막 아이디어를 내갖고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에세이 쓰기 위해서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서 브레인스토밍하게 되면 아이디어를 모아갖고 기획안을 낸다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거고. 우리 토플 라이팅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글을 쓸 건지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아웃라인 이런 것들을 잡는 것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어쨌든 그걸 넘어서서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웃라인을 잡는 요령에 대해서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교재 95페이지를 좀 볼까요? 95페이지에 내용 나와 있고 추가적인 것은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하!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강의부터는 PDF 파일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강의 클릭하실 때 오른쪽에 교재 버튼 클릭하셔서 PDF 파일 다운 받으신 다음에 그것도 인쇄해 놓고 그 다음에 교재도 같이 보면서 제 수업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하죠. 일단 아이디어를 낼 때, 즉 아웃라인을 잡을 때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입장을 정해야겠죠. 그러니까 난 찬성이냐 반대냐, A냐 B냐 또는 삼지선다 같은 경우에 1, 2, 3 중에 뭐냐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정하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그거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를 내야 됩니다. 아시죠? 제가 아이디어는 꼭 무조건 두 개씩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생각했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유가 맞는지 어떤 논리적인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한 단어 얘기했죠. 뭐요? 논리적. 논리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좀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시험 잘 보려면 논리가 좀 있어야 돼요. 다음 네 번째, 그에 대한 이 설명 이유에 대한 어떤 예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경험 같은 거. 나 이런 거 경험해 봤어. 이런 식으로 예시. 근데 이때 경험은 꼭 나의 경험이 아니어도 돼요. 가족의 경험, 친구의 경험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연구 결과. 실제로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 결과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경험이나 연구 결과는 스스로 지어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진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관계된 일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그거 쓰시면 되겠지만 잘 모르겠다면 그냥 지어내시면 돼요. 잘 지어내면 상관없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로 아이디어를 낼 때는 그 입장을 양쪽 다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찬성 쪽만 생각하고 아이디어 두 개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슬쩍 반대쪽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찬성이 땡긴다고 해서 무조건 찬성 쪽만 쓰지 마시고 반대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양쪽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쪽에서도 가끔씩. 그러니까 한쪽만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계속 그거에 말리다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아이디어가 좀 좋지 않아. 그러면 중간에 다시 다른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글 전체를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브레인스토밍 할 때 충분히 양쪽 다 생각해 본 다음에 어디가 편하겠구나, 그 편한 쪽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는 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쓰기 편한 쪽을 쓰셔야 돼요. 알겠죠? 이건 솔직하면 시험 보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런 아이디어를 내실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쓸 수 있는 이란 뭐냐면 영어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이디어는 잘 내요. 특히 이제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보통 이제 뭐 중고등학생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제 대학생이거나 대학원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시죠, 당연히. 그죠? 근데 그 한국어가 뛰어난 만큼 아직은 영어가 뛰어난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어로 어려운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그걸 영어로 옮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토플 시험은 16살을 기준으로 만든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1 정도의 수준으로 아이디어를 내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단어를 생각하지 말고 영어로 쓸 수 있게 쉽게 아이디어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양쪽 다 생각해 본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다가 주제를 띄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Traveling in a tour guide, 그죠? With a 죄송해요, tour group, 죄송해요. Traveling in a tour group이죠, 그렇죠? With a guide is better than traveling alone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뭐 물어보는 주제죠? 일단 이거 문제 유형이 뭐죠? 문제 유형? 비교형이죠, 맞습니다. 비교형이에요. 왜 비교형이냐면 가이드랑 여행할래를 A라고 본다면 혼자 여행하는 걸 B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가이드랑 여행할래, 혼자 여행할래 이거죠. 가이드 편의상 vs 그 다음에 혼자 여행 이렇게 정리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그럼 가이드랑 여행하는 게 좋을까요? 혼자 여행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참고로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모든 주제는 기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만들어낸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출 주제라는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됐나요? 한 번 나오고 없어지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가이드랑 투어하는 거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혼자 여행하는 거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 100명이라면 한 7, 80% 정도는 혼자 여행을 선택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죠. 혼자 여행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혼자 여행하면 좋은 점. 또는 이거는요. 아이디어 내실 때 혼자 여행을 선택했다면 자, 가이드 여행의 단점을 생각하셔도 되고, 그죠? 또는 혼자 여행의 장점을 생각해도 되겠죠. 맞죠? 네, 아이디어 내실 때 가이드 여행의 단점을 생각하거나 혼자 여행의 장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떠오르죠? 혼자 여행하면 좋은 점 또는 가이드랑 같이 다니면 나쁜 점이 뭐죠? 아마 제 생각엔 여러분들 이게 떠오를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죠. 혼자 여행하면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유 첫 번째. 원하는 걸 할 수 없다. 그죠? 가이드랑 여행을 하게 되면 정해진 스케줄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 내가 아니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다. 뭐 이런 아이디어. 그죠? 떠오르셨죠? 네. 그럼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왜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없죠? 가이드랑 다니면 왜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없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정해진 스케줄에 맞추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유 첫 번째, 정해진 스케줄에 맞추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길게 이유를 빼시면 안 돼요. 이유는 짧고 간단하게. 원하는 스케줄, 원하는 행동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설명해 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했잖아. 그 왜냐하면 부분이 설명해. 정해진 스케줄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 예시를 뭘 쓰느냐. 아까 경험이나 연구 결과 쓰라 했어요. 그럼 여기다 경험 뭘 쓰냐면 이런 거 쓰는 거죠. 미국 여행 시 가이드와 여행을 했는데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경험해 봤어요. 실제로 이런 것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다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난 가이드랑 여행하기 싫어.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 브레인스토밍 다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셔야 돼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예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느낌이 어디서 드냐면 첫 번째, 미국 여행 이렇게 딱 넣어줬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나 여행 갔는데 가이드랑 갔다? 근데 별로였어.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 미국으로 여행 갔는데 유럽으로 여행 갔는데 아니면 태국으로 여행 갔는데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시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됐나요?
아이디어 하나 더 내보죠. 네, 가이드랑 여행하면 안 좋은 점 또는 혼자 여행하면 좋은 점이 뭐죠?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혼자 여행했을 때의 장점 또는 가이드랑 여행하면 안 좋은 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행을 통한 오랜 기억 또는 추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여행하면 아시다시피 좀 뭐라 해야 되죠? 추억이나 뭐 안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좋은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추억을 만들기가 좋은데 가이드랑 다니면 좀 아무래도 좀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추억이나 오랜 기억을 남길 수가 없다 이런 아이디어죠. 됐죠? 이런 아이디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설명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설명. 왜 오랜 기억이나 추억을 만들 수 없죠? 가이드랑 다니면? 그냥요. 이런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해야 돼. 해야 돼. 그럼 이제 내자면 이런 아이디어 낼 수 있겠죠. 가이드만 수동적으로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자, 깃발 들고 막 가이드가 오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 쫓아가갖고 자 이거 보세요. 그럼 보고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돼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찍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가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인천공항에 와 있죠. 그죠? 그래서 특별한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시에서 뭘 쓰면 될까? 좀 전에 얘기했던 방식이죠. 경험 하나 쓸게요. 어떻게? 내가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랑 여행 갔더니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죠? 근데 여행을 그냥 갔다라고 하면 안 되고 어디로 여행 갔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미국 했으니까 이번에 일본 여행 쓰죠. 일본 여행을 가이드와 함께 갔다. 그랬더니 추억이 없어. 슬퍼요. 유유. 이런 거 써주시면 되겠죠. 물론 뭐 실제 에세이 쓸 때 유유 쓰면 안 되죠. 이런 느낌으로 쓰면 돼요. 물론 선생님 바디 1에서 나 미국 여행 가이드 갔다 바디 2에서 또 일본 여행 가이드랑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느낌 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제가 테크닉 알려드릴 건데 바디 1에서는 내 경험인 척하고 쓰면 되는 거고 바디 2에서는 내 친구의 경험이나 내 동생의 경험인 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경험 두 개가 되니까 그런 인위적인 느낌은 아무래도 덜 들겠죠. 됐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제가 낸 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렇게 체계적인 아이디어가 잘 나오시나요? 잘 안 나왔죠. 그죠? 방금 전에 했던 첫 번째 했었던 이런 아이디어가 술술술 이렇게 딱 생각이 나나요? 체계적으로? 이런 미국식 논리로 생각이 나나요? 잘 안 나시죠. 영어는요. 논리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두 가지씩이에요. 아이고, 두 가지씩. 아시죠? 한국어는 우리 수능 때 배웠었잖아요. 두 가지씩이 있고 미괄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다가 내 주장을 써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갑자기 세죠? 영어는 무조건 100% 두 가지씩. 그래서 먼저 주장을 하고 또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유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은 수동적으로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냥 뭐 3, 40명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하라는 거 하고 외워 그럼 외우고 풀어 그럼 풀고 나와 그럼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교 생활을 1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창의적으로 아이디어 내라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될 수 없잖아. 수동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맞는 커리큘럼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물론 이렇게 스스로 쓰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욕심 내지 마시고 우리의 익숙한 건 뭐야? 암기 과목이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약간은 좀 암기하고 응용은 최소화시키는 요령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교재엔 없죠. PDF 파일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죠. 자, 그래서 제가 일명 만능 에세이 활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 트레이드 마크죠. 만능 에세이. 만능 에세이. 되게 제가 만능 에세이란 이름 만든 지 꽤 됐는데 어떤 분들이 제 이제 템플릿 이름을 막 따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만능 에세이에 대해서 만능 에세이란 뭐냐면 템플릿을 활용하는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외우는 거죠, 말 그대로. 외워서 브레인스토밍 및 독립형 답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00% 외워서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한 7, 80%는 외우고 20, 30%는 여러분들이 쓰는 거죠. 당연히 20, 30% 부분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도. 자, 그 다음에 이 만능 에세이가 뭔지 또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라이팅 주제는요. 제가 잠깐 좀 전에 얘기했지만 기출 주제가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기존에 나왔던 주제예요. 그러면 지금 돌고 있는 주제가 약 몇 개냐? 200여 개 정도 됩니다. 200여 개 중에 이제 랜덤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주제들을 저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주제를 펼쳐놓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제들이 카테고리가 나눠져요. 뭘로 나눠지냐면 교육 관련 주제. 여기서 교육이라고 하면 부모의 교육도 될 수 있고 학교 교육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관련 주제, 인간관계 관련 주제, 또는 사회 관련 주제, 또는 직업 관련 주제, 이렇게 한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요. 물론 교재에는 좀 다른 카테고리가 나와 있긴 한데 뭐 그거는 강사에 따라서 또는 저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온고잉 이슈, 지금 진행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이슈라든지 어떤 특정 나라의 문화에 대한 내용은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제는 되게 다른데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제마저도 비슷해. 주제마저도 비슷한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200여 개 주제 중에서 제 나름대로 비슷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묶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80여 개 정도가 돼요. 80여 개 정도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80여 개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몇 개 필요해. 곱하기 2니까 160개의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됐나요? 160개의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주제당 2개씩 필요하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제가 어떻게 했냐면 비슷한 아이디어를 또 잘라냈어요. 좀 묶을 수 있겠다, 비스무리하다 이런 것들을 쭉쭉쭉 잘라냈어요. 그랬더니 몇 개로 줄었냐면 공은 빼서 16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만능 에세이는 16개였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그것을 줄이고 더 줄였어요. 왜? 여러분들이 안 외우려고 하니까. 귀찮아요. 이것 좀 외우세요. 그럼 그렇게 외우는 걸 싫어해. 그래서 줄이고 그래서 업데이트를 했더니 지금 현재 남은 것은 5개로 해결을 하게끔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물론 배우게 되겠지만 나중에 제가 플러스 2라 그래가지고 실전반에 가면 아주 어려운 주제 또 레어한 주제에 써먹는 2개의 만능 에세이가 더 있긴 해요. 하지만 대다수의 주제는 5개 만능 에세이로 거의 다 해결이 가능해요. 거의 다라는 의미는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잘 익히시면 돼요. 나 플러스 2는 나중에 생각할 문제예요. 요걸로 웬만한 건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개 만능 에세이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제별로 본론을 바꿔 쓸 수 있는 5개의 에세이를 만능 에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능 에세이가 이렇게 5개 있어요. 시야 만능 에세이, 스트레스 만능 에세이, 건강, 취업, 동기부여 이렇게 5개 만능 에세이가 있는데 시험장에 가서 주제를 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2개씩을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주제가 있으면 C야랑 스트레스, B라는 주제는 스트레스랑 건강 쓸까? 그 다음에 C라는 주제는 동기부여랑 시야 쓸까? 이런 식으로 해서 2개씩을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70 플러스 이 독립형에서 이 5개의 만능 에세이를 외우시는 게 또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만능 에세이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선생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왜 자꾸 암기를 강요하시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암기 과목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도 물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필요성 갑니다. 첫 번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제가 아이디어를 이미 다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시험장 가서 아이디어를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시간은 딱 3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분이잖아요. 글 쓰는 것 중에 아이디어를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3분밖에 안 돼요. 그 3분이란 시간을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왜? 만능 에세이 선택할 경우에는 1초, 2초, 10초만 해도 아이디어 낼 수 있어요. 5초만 해도 아이디어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3분 이상을. 다음, 2번째. 답안 작성 시간 절약. 왜냐하면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 하더라도 쓰면서 또 다음 문장에 뭘 써야 되지? 다음 문장에 뭘 쓰지? 이 문장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그러면은 그거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더 가겠죠. 그래서 답안 작성 시간을 보통 우리가 한 20분 정도로 잡는데 그 시간을 뭐 15분이나 진짜 빠른 사람은 10분이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확 줄여서 답안 작성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브레인스토밍 하는 시간 줄였고 답안 작성 시간 줄였어요. 그럼 남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남는 시간에 우리 뭐 할 수가 있어? 그렇죠? 내가 쓴 글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지. 문법이라든지 오타라든지.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는 데 도움이 되겠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능 에세이를 외우시면 고급 표현 및 문법 사용을 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 에세이 안에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 안에 표현도 제가 웬만하면 좋은 표현 써놨고 문법도 조금 난이도 있는 문법을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그걸 외워서 쓰니까 굳이 내가 어려운 단어를 라이팅을 위해서 따로 외운다거나 어려운 문법을 따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덜 하셔도 되는 거죠. 그 시간에 리딩 리스닝 문제 더 풀면 돼요. 시간을 제가 절약해 드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득점 완성. 그러니까 만능 에세이 쓰면 이거 학생들이 가끔씩 물어요. 선생님 이렇게 템플릿 쓰면 점수 잘 나오나요? 네! 저는 만점 라이팅 만점 받게 하려고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 2점 받게 하려고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이 70반에서도 제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는 한 25점까지는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겨우 20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능 에세이 필요하다. 마음속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독립형 제가 그러면 이 만능 에세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기본반, 그 다음에 중급반, 다음 레벨, 그 다음에 마지막 레벨은 실전 레벨까지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에서는 제가 에세이 구조 정리해 드릴 거야. 그 다음에 만능 에세이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쓰고 언제 쓰고 이런 것들. 그러고 나서 중급 레벨, 즉 80 레벨 올라가셔서 다음 강의겠죠? 그때는 만능 에세이 응용하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 목표죠. 실전반에 가서는 추가 만능 에세이, 아까 했던 플러스 2 만능 에세이라는 걸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또 뭐도 할 거냐면 만능 에세이로 안 되는 레어한 주제도 있어요. 몇 개 안 되긴 하는데 안 되는 주제도 있고 또는 스스로 쓰고 싶다면 어떻게 쓰는지까지 알려드려요. 실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갈 거니까 기본에서 처음부터 난 스스로 알아서 쓸 거야 라는 욕심은 좀 버립시다. 죄송하지만 제가 하란 대로 잘 따라와 주세요. 만능 에세이와 함께. 자, 그럼 이제 그럼 만능 에세이 그놈의 게 뭔데 좀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이 주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선택했어요? 혼자 여행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럼 혼자 여행하고 만능 에세이 사용한다면 이렇게 쓰게 돼요. 잘 보세요. 혼자 여행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건강에 좋아요. 왜냐하면 혼자 여행하면 정해진 스케줄로 이동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왜? 압박받잖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막 돌아다녀야 되고. 그죠?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서 건강에 나쁘거든요. 그럼 예시에서 뭘 쓰냐면 스트레스가 질병을 야기하는 예시. 스트레스가 어떤 질병을 야기하는지 뭐 연구 결과라든지 아니면 경험 같은 거를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하면 돼요. 선생님 이게 왜 만능 에세이인가요?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색깔을 뭘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약간 보랏빛 나는 이 글자들 보이시죠? 그죠? 요 단어만 바뀌는 거예요. 주제별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거만 딱 보세요. 자, 이거를 한번 가이드랑 여행 가야 된다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가이드랑 여행 가면 뭐가 좋은가요? 잘 보세요. 가이드와 여행하는 거예요. 만능 에세이 똑같이 이용합니다. 가이드와 여행하면 건강에 좋아요.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왜? 혼자 여행하면 낯선 곳에 혼자 여행하니까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치안 문제라든지, 그죠? 그 뭐 택시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 바가지 쓰고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면역 체계 약화돼서 건강에 안 좋다. 예시에서 뭘 써?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스트레스가 질병을 야기한다. 그 무슨 얘기냐? 영어로 나중에 물론 하겠지만 이 한글 부분, 하얀색으로 된 부분만 잘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라색 부분을 넣는 연습을 저랑 몇 번 하게 된다면 시험장 가서 요거만 영작하고 나머지는 외워서 쓰게 되는 거고 아이디어 낼 때도 이걸 다 아이디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군데만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 이게 바로 뭐다? 만능 에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훨씬 더 쉽게 독립형을 정복할 수 있겠죠. 굳이 창의적인 생각 또는 무슨 미국식 논리를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맨 땅에 헤딩했거든요. 어학연수부터 시작해서 저는 석사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저 어학연수 가갖고 영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거의 한 1년 반? 1년에서 1년 반 정도 열심히 에세이 맨날 쓰다 보니까 1년에서 1년 반 지나니까 그제서야 라이팅이 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토플 공부 지금 몇 개월 준비하세요? 길어야 6개월이고 보통 한두 달, 3개월 정도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의 만능 에세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만능 에세이입니다. 시야에 대해서 할게요. 시야. 영어로는 perspective. 기억할게요. 뭐라고요? perspective. 다른 단어도 있어요. 하나 더 적어드릴게요. outlook 해도 돼요. outlook. 적어놓을까요? outlook. 이것도 시야. 시야. 자, 그러면 이제 시야 만능 에세이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야는 어떻게 쓰는 거냐?
주제 덕분에 시야가 넓어짐 또는 인맥 형성됨 둘 중에 하나 선택했어요. 주로 시야가 넓어짐으로 쓰긴 하는데 물론 가끔씩 주제 덕분에 인맥 형성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택일입니다. 둘 다 쓰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다음 설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주제 관련 활동을 하게 되면 다른 아이디어들이나 생각들에 노출되어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느낌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또는 다양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와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음 주제 활동을 통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알게 됨 이렇게 해서 예시를 하나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무언가는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뭘 알게 되었는지. 보통 저는 뭘 쓰냐면 다양한 문화 써요. 다양한 문화. 저는 보통 다양한 문화를 주로 씁니다. 여기서 이건 예시겠죠. 뭐 모든 건 아니니까. 모든 주제에서 쓰는 건 아니고 대부분 다양한 문화 이렇게 할게요. 됐죠? 그러면 이 시야 만능 에세이는 어떨 때 쓰이느냐? 요걸 이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아하 그래서 쓰는구나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시야 만능 에세이는 주로 어디다 쓰냐면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인터넷 관련 주제. 인터넷 관련 주제. 인터넷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시야가 넓어져요. 왜? 인터넷 덕분에 시야가 넓어져요. 왜? 인터넷을 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나 생각에 노출되어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인터넷을 했더니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딱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뿐만 아니라 TV 관련 주제. TV 보면 뭐가 좋아요? 시야가 넓어져요. 왜? TV 덕분에 시야가 넓어져? TV를 보면 다양한 생각이나 아이디어에 노출돼서 다양성을 받아들여. 난 집에서 자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TV를 보는데 그거 덕분에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 딱 떨어지죠. 그죠? 다음 두 번째. 사람들과 교류.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일수록 좋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친구들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과 교류하면, 친구들과 어울리면 좋은 점이 뭐냐? 시야가 넓어져. 왜? 그냥 친구를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 덕분에 시야가 넓어져. 왜? 친구들과 어울리면 다양한 생각, 아이디어에 노출돼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돼. 왜? 여기서 친구들이란 뭐 다양한 지역, 다른 지역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지역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왜 이거 빨리빨리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브레인스토밍 하는 연습 또 할 거예요. 오늘은 이 개념만 좀 이해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다음, 세 번째. 여행 관련 주제. 이제 말하기 귀찮습니다. 여행 덕분에 시야 넓어지고 여행 넣으면 뚝뚝뚝 떨어져요. 그죠? 여행 가면 당연히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에는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는 거냐면 당연히 SNS 포함입니다. 우리 많이 하는 거 뭐 있죠?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그대로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시야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또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만능이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교류에는 제가 하나 추가할게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스포츠 관련 주제도 쓸 수가 있어요. 스포츠. 자, 운동하면은 특히 팀 스포츠 우리 많이 하잖아요. 축구든 농구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사람들과 교류하죠? 그래서 뭐 해줘? 시야가 넓어져. 이런 데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주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 볼게요. Playing sports teaches us valuable life lessons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무엇을? 소중한 삶의 교훈들을 가르쳐줘요. 소중한 삶의 교훈이 뭐지? 이거에 얽매이면 이 시험 망합니다. 이 주제. 이거 뭐만 하시면 되냐면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베너핏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valuable lessons에 너무 얽매지 마시고 그냥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 같은 거 좋은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넓은 시야. 됐죠? 스포츠 덕분에 우린 시야가 넓어져. 왜? 스포츠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과 교류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생각에 노출돼서 다양성을 받아들여. 나는 남는 시간마다 축구팀에 들어가서 축구를 즐겨.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돼서 다양한 지역 문화에 대해서 알게 돼. 무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구체적으로 써줬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다음. Working at a large company, 커다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좀 더 이익적이다. 뭐보다? Working at a small company, 어디에서 일하는 것보다? 작은 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거는 전형적인 뭐예요? 비교형 또는 선택형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large company와 small company를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써야겠죠. 근데 저는 당연히 뭘 쓰겠어요? 느낌 오죠? 사람들과 교류 어느 거 더 할 수 있겠어? 당연히 대기업이죠. 그렇죠? 대기업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 다음 뭐 쓰면 돼? 대기업 덕분에 좀 더 회사에서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스몰 컴퍼니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 생각에 노출되어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 쓰면 돼? 주제 관련 활동에. 내 형, 그냥 형 하나 예를 들어. 또 누나 좋아. 그런 사람 얘기한 다음에 아버지도 좋아요. 그런 다음에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로 최근에 옮겼는데 큰 회사로 가더니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더 많은 지역 문화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그죠? 그것을 실제로 회사에서 유용하게 그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써먹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제가 나중에 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야라는 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구나 정도만 오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떤가요? 좀 어떤 느낌인지 대충 오죠, 그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제가 이 시야 말고 나머지 또 만능 에세이들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숙제요? 오늘은 없어요. 네, 다음 시간부터 제가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